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제일 좋을 때 뭐합니까?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맺은 것 가운데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 또한 뭐다?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는 뭐 좀 틀어져도 철천지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게 결혼 관계.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낫지만은 그래도 원수가 되는 게 뭐다? 연애 관계. 그죠? 그 두 개 빼고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된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하다가 서로 돈 문제 때문에 돈을 떼먹었다. 이런 물론 원수가 되죠. 친구지간에도 어리를 상하게 되면 원수가 되지만은 그러나 연애나 결혼처럼 그렇게 막 원한에 사무치고 그러기는 좀 덜해요. 근데 인간관계 중에 제일 좋은 관계 그게 연애와 결혼인데 왜 이렇게 삐걱하면 철천지 원수가 될까? 좀 연구해 볼 만하네요. 여러분들은 참 용감한 사람들 같아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보면 근데 저는 철천지 원수가 되기 싫어가지고 그런 관계를 잘 안 맺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인생살이에서 특별히 원수진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래 될까? 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인간관계의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바깥에서 보듯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뭉쳐졌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친구지간의 인간관계는 인물 잘 안 보죠. 친구 사귈 때 인물 봅니까? 네? 예. 친구 사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의리 있나? 의리 있으면 키가 좀 작든 얼굴이 좀 못생겼든 돈이 좀 없든 그런 거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의리만 있으면 돼요. 같이 동업을 한다. 가게든 회사든 뭘 같이 한다. 이럴 때는 신용. 이 돈 문제 이게 정확하냐. 이것만 보지. 딴 거 그렇게 안 봅니다. 인물 보고 성격도 그렇게 중요시 않아요. 신용이 있냐. 이거 보죠. 절에서 이렇게 신자들은 어때요? 신심이 있냐? 이건 보지.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키가 크냐, 적으냐, 인물이 어떠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안 해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한두 개만 봅니다. 그런데 비해서 연애, 더 나아가서 결혼, 이러면 연애가 많이 볼까, 결혼이 많이 볼까? 결혼이 많이 봅니다. 연애는 인물만 괜찮으면 한다. 예를 든다면 결혼은 인물만 갖고는 안 돼요. 성격도 좋아야 되고 가정살림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봐요. 제일 많이 보는 게 결혼이에요. 첫째, 인물 괜찮아야 돼. 어디 갔을 때 마누라 예쁘다든지 남편 멋있다든지 이런 소리 들을 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 좀 있어야 되죠. 그죠? 성격이 원만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말도 좀 잘하고 친절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학벌도 괜찮아야 되고 아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존경할 만한 구석도 있어야 되고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많이 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욕심으로 사람을 구한다. 평생 덕 보려고 요리저리 요모조모 이렇게 해서 사실 욕심 덩어리로 만납니다. 어디 가서 가게 가서 상품 살 때보다 사실은 더 봅니다.
아시겠어요? 뭐 우리가 상품 어디 비싼 거 살 때 뭐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여러 가지 이게 성능은 어떠냐 전기는 많이 먹나 뭐 새 거가 한 거가 온갖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봐요. 그만큼 손해보기 싫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덕 좀 보고 싶다. 더 나아가서는 좀 왕창 보고 싶다. 하나 잡아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실은 욕심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러 갈 때 뭐 옷이든 어떤 상품이든 그렇게 10번, 20군데 가봅니까? 근데 써는 막 19번, 20번까지 보잖아. 20번 봐요. 어떤 사람 보면 더 봐요. 그것도 또 몇 년을 두고 봐요. 굉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골렸는데도 이렇게 진짜 심사숙고 뭐 본인만 안 보고 가정 형편, 배경 뭐 다 하고 필요하면 뭐 흥신소까지 동원해가 뒷조사까지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만나보고 몇 년을 사귀어보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잠도 자보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까지 해보고 이래까지 조사를 하고 안공합, 속공합, 바깥공합 다 맞추고 이래 했는데도 살아보면 속았다 싶어요. 왜 이럴까? 이렇게까지 내가 온갖 머리 다 굴렸는데도 딱 살아보면 이게 아니다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주팔자 타령하고 공합 타령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덕 보려고 눈을 높여서 찾으니까 상대도 어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내가 싫어.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키를 조금 구두 높은 거 신고 가서 좀 높여야 되고 얼굴은 화장해서 조금 잘 보여야 되고 그렇게 선 보러 갈 때는 미장원에 갔다 갑니까? 그냥 갑니까? 그게 조금 속이는 거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이쁘게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속이잖아요. 남자들 같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조금 지갑을 두둑하게 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평소에 다방에서 커피 마시던 거 어디 가서 마세요? 호텔 가서 마시고 뭐 어쨌든 약간 다 조금씩 속여요. 전문대학 나왔으면 4년대 대학 나왔다 그러고 4년대 대학 나왔으면 뭐 석사 하다가 관뒀다 그러고 약간씩 조금씩 속인다 이거예요. 그래가 겨우 맞추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아보면 구두 벗고 나니까 키가 좀 생각보다 작아 보이고 화장 지우고 나니까 이상하게 좀 못생긴 것 같고 얌전 뺐는데 보니 성질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지갑 뒤져보니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된다. 그러니 이 결혼 자체가 뭐 상대가 어떻게 속여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욕심,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도 크다. 덕 보려고 했기 때문에 덕 본다 생각이 안 들면 이럴 바에 혼자 살지 괜히 결혼했다 싶고 손해본다 싶으면 안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 사랑으로 뭉쳐졌다. 사랑한다.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데 사랑은 절대 눈물이 될 수가 없고 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눈물이 되고 욕심이 이런 미움이 되죠. 배신이라고 하는데 엄격하게만 해서 배신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더 나은 남자, 여자를 골리듯이 남자도 더 나은 여자, 자기보다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여자, 이걸 찾는 거예요. 그 내가 오늘 이 사람 연애하면서도 이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쪽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듯이 상대도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바꾸면 그냥 선택의 문제가 되고, 상대가 바꾸면 배신이 되고, 이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건 엄격하게 없습니다. 인생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것이 내가 선택했는데 상대가 딴 사람을 선택하면, 같이 선택해주면 맞아떨어지는데 딴 걸 선택하게 되면 배신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결혼은 하나님보다 못하다. 그래서 제가 사랑 좋아하시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랑 좋아하시네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서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결혼은. 알았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낫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한 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되려면 욕심을 좀 버리면 돼요. 기대를 좀 낮추면 된다. 뭐 열렬한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욕심을 낮추거나 기대만 낮춰도 막 무난하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 생각해요? 방도 하나 갖고 둘이 써도 되고, 뭐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실은 결혼해서 사는 게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덕 보려고 하는 욕심으로 자꾸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한 게 더 힘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결혼만 하게 되면 남자 여자 책임이 반반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된다. 낳고 싶어서 낳는 경우도 있지만 낳기 싫어도 낳게 되고, 어영부영하다가 낳게 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 없는 부부하고 자식 있는 부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더 복잡해져요. 이것이 잘못하면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 부부라는 것은 각자 선택이기 때문에 헤어지더라도 책임이 반반이에요. 근데 자녀를 갖게 되면 이거는 헤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부부는 헤어질 수 있는 관계. 왜냐하면 서로가 선택했기 때문에. 부모 자식은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헤어지겠다고 발버둥 쳐도 안 헤어집니다. 왜? 그거는 일방적 선택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자식은 안 낳는 게 낫다. 반반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무한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죠? 안 낳는 게 제일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어쩔 수 없이 낳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식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부부지간 자식이 생기면 부부지간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면 안 돼요. 결혼했기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헤어지게 되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갈라지는 거니까 자기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나중에 정신 분열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처음부터 아빠 없이 미혼모로서 그냥 애를 낳아 키운다. 이럴 때는 충격이 덜합니다. 이건 애가 처음부터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자라기 때문에. 근데 살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남편이 원수지만 애한테는 자기 아빠고, 내가 볼 때는 아내가 원수지만 애한테는 자기 엄마예요.
그런데 대부분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에 대한 무책임, 즉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애를 낳아놓고는 지 성질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로부터, 자녀로 인해서 나중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인연 도리를 알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감사히 받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안 받으려면 원인을 안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안 낳는 게 제일 나은데 낳았다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부부지간에는 뭐 이유를 붙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지만 거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다가 결혼 생활의 문제로 불행해지고 자녀를 가져서 좋아했다가 나중에 자녀로 인생이 더 오랫동안 고달파지는. 그래서 예의 왼수야. 전생에 내가 무슨 원수를 져가 저런 자식을 낳았나, 저런 남편을 만났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 이것은 전생 문제도 아니고 공합 문제도 아니고 사주팔자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벌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원인을 만들었다. 왜 그런 원인을 만들었냐?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아니면 부부지간에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식 문제는 어리석어서 결국은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럼 결혼 그 자체가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낳는 게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결혼을 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좋은 해결책은 뭐다? 이를 저지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고, 두 번째, 이를 저질렀으면 결국은 과보를 기꺼이 받아도 괜찮고, 이런 과보를 안 받으려면 지혜롭게 대응을 해라. 부부지간에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자녀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해라.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자녀 안 갖는 것보다는 갖는 게 낫다. 즉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럼 그것도 수행이에요. 욕심을 버리는 게 수행이고 지혜로워지는 게 수행이니까. 수행이라는 거는 뭐 결혼 안 하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혼 안 하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가운데서도 그런 과보를 안 받으려면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아니까, 자기가 욕심 많은 줄 아니까 그런 짓을 안 함으로 해서 그런 과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만 하다면 어떤 삶을 사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눈을 떠버리면 뭐 무슨 꿈을 꿨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눈을 감고 자는 그런 어리석으려면, 나쁜 꿈을 꾸려면 뭐 안 자는 게 낫죠. 그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황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유황지 했으면 어떻게 사는 게 좋다? 스님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게 좋겠죠. 유황지 자녀를 낳았으면 우리 사회에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내는 게 좋다.